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던커님께서 시들무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덩커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군대에서 겪었던 아주 섬뜩했던 그때 당시의 경험담을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군대 괴담인데, 여러분들 군대 괴담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당연히 엄청난 상상력으로 그 모든 그림들이 그려지시겠지만, 이제 전혀 군대와 연관이 없으신 분들은 뭐야?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를 들어 귀신이 나오면 그 귀신이 나오는 장면만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무 선다 하면 그냥 경비 보초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던커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던커님께서 또 시들무에 찾아와 주신 이유가 군대에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훈련소 경험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6년을 했어요. 네. 예, 그 훈련병으로 입대를 해서 중사로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돌비님한테 보내드린 얘기는 훈련소 얘기를 보내드렸었죠. 그러면 일단은 훈련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다.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기리십시오. 기리십시오. 아우, 좋네요. 덩커님,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02학번입니다. 예, 02학번으로 대학 생활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는 이제 부유한 좀 집안에서 02년이면은 이제 또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예. 나라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도 재밌게 대학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때부터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그게. 그런 경험들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좀 변하게 되고, 좀 냉소적이게 되고, 냉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빨리 입대를 해야겠다. 이럴 바에는 어차피 가야 되는 군대를 먼저 가는 게 조금 좋겠다 싶어가지고, 04년 초에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다 마무리하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대를 해서 신병교육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2주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살짝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날 밤에 우리 그 생활관에 동기 하나가 불침번을 서다가 기절을 했대요. 그래서 막 응급처치를 하고 겨우 깨어났는데 이제 의무대에다가 입원을 시켜놨다가 데려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 녀석한테 그 귀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신병교육대에는 이제 그 생활관마다 불침번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한 15개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우리 그 신병교육대에서는 생활관마다 이제 불침번을 쓰다가, 신병교육대 그 생활관 문은 얼굴 높이에 그 창문이 있잖아요. 안을 들여다보라고. 문을 닫았더니 창문에 자기 뒤에 있는 여자 모습이 보이더래요. 들었던 얘기로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 것만 제가 들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그전부터 그 또각또각 그 구두 소리가 난다는 소리를 계속 했었거든요. 저희 그 생활관이 맨 끝쪽입니다. 옛날 군대 건물을 생각하시면은, 맨 끝쪽에 밖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지그재그로 되는. 그러니까 그 계단을 올라오면은 2층에 바로 앞에 있는 생활관이 저희 생활관이었는데, 거기서 불침번을 써보니까 계단 쪽에서 계속 또각또각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그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기절을 했다? 20분 동안 또각또각 소리를 들렸다? 그런 소리를 이제 저녁에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웃었어요. 군대 가면 이미 여러 가지 소문 듣잖아요. 무당 훈련병이 들어와서 화장실 귀신을 봤다는 둥, 남자들 많으니까 처녀 귀신이 몰려온다는 둥, 그런 소문들이 아마도 군대 갔었던 분들은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냥 관심 끌고 요령 피우려다가 동기가 거짓말 하는구나.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넘겼다가 한 이틀 정도 지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자고 있는데 깨웁니다, 누가. 눈을 떠서 이제 봤더니 옆에 있는 그 동기예요. 옆에서 자는. 그 불침번 근무를 교대하자고 깨운 거예요. 네. 그 누워있는 순서대로 근무를 쓰다 보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한 40분이 남아있습니다. 근무교대 시간이.
너무 짜증나잖아요. 솔직히 그때쯤에는 이제 10분이 아쉬운데 피곤해서. 근데 이 녀석이 또각또각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목소리가 막 가늘게 떨리는데 이거는 일부러 떨 수 없는 목소리예요. 이 녀석 진심인데? 그때 또각또각 소리가 들린다고? 진짜? 되물으면서 이제 전투복을 갈아입고 그냥 교대 시간이 될 때까지 침상에 앉아서 계속 물어봤어요. 문 앞에서는 불침번을 쓰고 있고, 야 들리냐? 안 들린대요. 야, 지금은 들리냐? 안 들린대요. 그러다가 이제 교대를 했죠. 이 녀석은 이제 옷 갈아입고 자고, 저는 이제 그 불침번을 그 교대 보고를 하고 와서 쓰면서 혼자 생각하는데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이런 소문이 있고 이게 한 명이 아니잖아요. 이제 2명이 같은 경험을 했다?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원래 좀 겁이 없습니다. 번외점프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무서웠던 영화 같은 것도 없어요. 저는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궁금증이 더 무섭죠. 저한테는. 불침번 교대를 써서 귀에 집중하기 시작하죠. 들려라 하면서 나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니까 그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서서 이제 반쯤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른쪽 귀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리죠. 들렸다 하고 이제 눈을 뜨고 계단을 바라봅니다. 근데 반쯤 자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맞나? 아니면 내가 잠결에 무슨 꿈을 꿨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계단을 보고 있는데 계단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들립니다. 또각 하는 소리가. 혼자 이제 판단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거는 군화로 그 대리석 바닥을 밟는 소리가 아닌데? 너무 얇은 소리인데? 이건 하일 소리 같은데? 혼자 이렇게 계속 했는데 또 들려요. 또각 하고. 이거는 맞다. 이거는 구두 소리다. 이건 그것도 뒤꿈치가 좀 얇은 걸로 바닥을 치는 소리다. 옆에 있는 불침번한테 갑니다. 옆 내노실에. 저하고 한 3m? 4m 떨어져 있으니까. 야, 또각또각 소리 너도 소문 들었지? 야, 방금 들렸는데 너도 들었냐? 못 들었대요. 너도 들었다고 하려고? 너 기절하려고? 막 웃는 거예요. 3번을 들었거든요. 분명히 들었더니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이제 속으로는 이걸 당직성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분명히 들었으니까. 앞서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 의무대까지 갔다 온 인원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보고를 해야 되나 하는데 그 당직사관이 얘기를 듣고 이 옆에 있는 동기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일단 보자. 예. 친구 녀석도 봤다고 하니까 그 동기 녀석도 문을 닫고 그 앞에 있는 창으로 뒤에 있는 여자를 봤다고 하니까 나도 일단 보고를 해야겠다 하고 와가지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창을 봤죠. 그 비추는 제 뒤를 계속. 자, 보여라. 이제 보면은 내가 가서 보고를 할 테니까 한번 보여라 하고 한 10분 정도 그렇게 집중을 했나 봐요. 뒤에 뭐 있나 이리저리 막 이렇게 각도도 틀어보고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눈으로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귀에서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방심하고 있던 차였죠. 이제 눈을 계속 집중하고 있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니까요. 그래서 뭐지? 누가 이렇게 잠꼬대를 해? 하고 이제 생활관 쪽을 봤는데 2가지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비명소리가 너무 얇았어요. 여기는 여자가 없는데 악 하는 그 비명소리가 너무 하이톤이더라고요. 그 점이 하나 좀 이상했고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요. 예. 한 14명 정도의 불침번이 문 앞에 서 있고 당직사관도 그때 그 중앙 계단 앞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누군가는 비명소리가 들렸으면 들어가서 보거나 아니면 떨어져서 다치는 소리인지 아파서 깬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움직입니다. 다시 아까 갔던 그 옆 생활관 동기한테 가가지고 다시 물어봅니다. 야, 방금 비명소리 들렸는데 왜 아무도 안 움직이냐? 이 애가 다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야, 서서 자지 마, 이 자식아. 무슨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왜 그래? 나 방금 분명히 들었는데 이때부터 제가 좀 당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게? 이게 뭘까? 이게 홀린다는 건가? 뭔가에 홀린다는 건가? 그래서 나만 소리를 듣나? 나는 분명히 보자고 지금 눈을 집중하니까 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못 듣는 소리를 나만 들었다고? 조금씩 좀 당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불침번 교대를 했어요. 저도 다음 불침번한테. 교대를 하고 일부러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인수인계를 할 때, 야, 너도 한번 들어봐라, 속으로. 너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면 내가 한 경험을 확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얘기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그냥 교대를 하고 저는 잠이 듭니다. 예. 한 새벽 4시 정도 넘었죠. 그 시간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요. 이 꿈이 참 그런 게 이제 공중에서 바라보는 상황이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불침번을 쓰는 제가 있고 공중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보이더라고요. 꿈에서. 되게 꿈을 꾸면 일어나면 잊어먹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이 꿈은. 상황이 또렷하게 기억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시점이 건물 밖으로 이동을 해요. 꿈에서. 하얀색 치마를 입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위에는 파란색? 위아래 다 하얀색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구두를 신은 여자가 이제 계단을 올라옵니다. 또각또각 소리를 내면서. 저희 생활관이 2층인데 2층에 있는 문 2장을 뚫고 이제 들어와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침번을 쓰고 있는. 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옆에 불침번한테 가서 뭘 묻기도 하고 뭐 들렸다고 막 문을 바라보기도 하고 막 분주하게 있는데 옆에 서서 저를 재밌다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를 바라봅니다. 예. 그러다가 제 귀에 입을 댑니다. 그리고 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보고 있는 건 그 꿈이에요. 오씨 깜짝아 하고 아까 갔던 그 동기한테 다시 갑니다. 가서 물어보는 거겠죠? 제가 방금 했던 행동이니까. 그 상황에서 그 여자가 공중에서 바라보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생글생글 웃고 있어요. 화장이 굉장히 진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뭐라고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근데 이렇게 된 거였어. 재밌었어. 마치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꿈이 제가 상상으로 뭔가 제가 겪었던 거를 억지로 인간관계를 만들어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저는 귀신을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제가 그 새벽에 소리를 들었던 것보다 이 꿈으로 설명을 해주는 상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예, 그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등이 땀으로 다 젖었더라고요. 기상시간도 아직 안 됐어요. 기상시간도 한 20분 남았어요. 눈을 떴는데 그 왜 몸은 추운데 땀이 엄청 나 있는 상황이죠. 앉아서 한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꿈으로 설명을 해주네? 정말 내가 새벽에 이걸 겪은 건가? 뭔가 이해가 안 되고 막 상황 정리가 안 돼서 한참 그렇게 그 기상나팔이 울 때까지 20분 동안 혼자 앉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또 네. 뭘까 혼자 그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네, 그렇죠. 그런 소리를 들은 거니까. 네, 그래서 그날 아침을 먹고 와서 자유시간이 있을 때 서로 같이 얘기를 해봤어요. 야, 나도 네. 이런 상황이 있다. 근데 나 이런 꿈을 꾸더라. 너도 그런 꿈 꾼 적 있냐? 그러니까 꿈은 안 꿨대요. 네. 예, 그 또각또각 소리를 들었던 동기들 2명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반에 나이가 저희보다 한 2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그러면은 그 또각또각 소리가 뭔지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 옛날에는 그 무슨 전선 뭉치 같은 것도 있고 TV 뭐 케이블 뭉치 같은 게 뭐 벽을 칠 수도 있고 바람에 흔들려서 또각 소리가 날 정도의 이유가 많지 않냐. 그래서 찾아보자. 그래서 한 2, 3일 동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 또각 소리의 정체를 밝혀보려고. 결국은 못 밝혔습니다. 그 또각 소리가 너무 구두 소리 같아요. 정확하게 구두 소리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이렇게 전투해가지고 소리도 내보고 이 소리 아니야, 이 소리 아니야. 막 이러고 그 얇은 총 같은 걸로 고무를 대서 하이힐 그 뒷급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 소리야, 맞아, 이 소리였어. 3명이 다 이렇게 그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라고. 그 면적이 얇아야지 날 수 있는 그런 소리. 그렇죠. 좀 얇은 소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막 실험도 해보고 이 소리 맞는데. 그래서 결국은 원인을 몰빵했어요. 뭔가 제한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신명교육대였으니까. 네. 그렇게 그때 경험은 끝났지요. 이제 군대 네네. 생활을 하시면서 네. 겪었던 일이 또 여러 가지는 있으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네.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부사관이 되고 나서
이제 당직 사관을 쓸 때의 얘긴데요. 네, 쉬운 선택이 아니셨을 텐데. 예, 그때 네. 상황이 이제 전역을 해봤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 뭐 이제 의식주도 해결이 안 되고 해서 그냥 현역부사관 지원을 해서 네. 이제 부사관이 되고 그 이라크 자이툰 사단의 파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실진으로 이제 자이툰 사단 파병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파병 교육 훈련을 그 주둔지에서 받고 있을 텐데 이라크 파병하게 되면 이제 야간 사격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야간 사격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파병 가는 그 제대가 이제 경계 근무를 하는 그 임무였다 보니까 야간에 경계 근무를 할 일이 많아지니까 야간 사격을 굉장히 많이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근무 순서가 돌아와서 당직 사관을 쓰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야간 사격 때문에 병력들이 다 이제 사격장으로 야간 사격을 하게 되고 그 K3라는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수들 있죠. 람보가 갖고 막 빠바바방 하고 쏘는 기관총을 K3 사수들은 이제 야간 사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K3 사수들만 9명 정도 이제 중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야간 사격을 안 가는 인원들만. 그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와가지고 PX에 갔다 오겠다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근무 스타일이 PX를 간다는 거는 보고하지 마라. 그냥 밖에 그 보드마카로 갔다 오는 행선지만 적고 갔다 와라. 그냥 좀 그런 것들은 프리하게 풀어주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 갔다 와. 갔다 오고 이제 병력들은 9시 좀 넘으면 복귀하니까 그 전에만 와라. 중대장 오기 전에만 와라 라고 얘기하고 이제 보냈어요. 당직사관은 이제 야간 사격이 복귀하다 보니까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당직사관 근무가 애들 이제 오면은 씻어야 되니까 씻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점호 같은 것도 이제 없어지니까 그 나머지 보고들도 미리 사령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막 정신없이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다들 씻고 다 재우고 나서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잠깐만 아까 X 간다고 하는 한 명 있지 않았냐? 예 맞습니다. 복귀했냐?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분대장이 밖에 나가서 그 보드마카로 이제 행선지 있는 거를 보더니 갔다 오면 지워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PX라고 돼 있는 거예요. 등골이 진짜 서늘합니다. 진짜 그 상황이 되면은 복귀를 안 한 거예요. 당직사관인데 제가 모든 책임이 저거든요. 일단 그 상황에서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보고를 해야 되나 5분 뒤에 출동을 시켜서 이제 얘를 추적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 확인을 해보자. 보고를 하더라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 PX에 가게 됩니다. PX까지 걸어서 한 10분 거리예요. 이제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발 있어라. 이미 PX도 문을 닫았죠. 시간이 10시가 넘어갔는데 알지만 있어라 제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이제 종합연병장이라고 잔디로 된 연병장이 있어요. 네. 그 귀퉁이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좀 심어져 있는 작은 그 연못 같은 숲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이제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04년 군번 정도 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한 2년 정도 군대에서 보급하는 생활복이 그 활동복이 주황색일 때가 있었어요. 야, 그거 예. 귀한 건데.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한 2년 정도만 보급됐던 센 주황색이 있었어요. 예. 그 정말 위장성이라고는 1도 없는 어디서나 너무 눈에 잘 띄게 만든 그 활동복을 입고 있어서 이 인원이 예. 그 조명이 없는 어두운 밤에도 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래 위로 주황색 입은 애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쟤인가? 하고 가는 거야. 정말 다행히도 저희 중대 애인 거예요. PX에 간다고 갔던 애인 거예요. 이름은 그냥 김일병이라고 할게요. 그 아이가 왜 제가 잘 알고 이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냐면은 휴가를 가서 그 화장실에서 돈을 주어요, 이 아이가. 그 시골이 집인데 그 다른 사람이 소를 팔고 현금을 받았던 600만 원을 화장실에 두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걸 주워서 주인을 찾아줬어요. 휴가 네. 나가서. 그래서 이게 그분이 국방부로 그 사연을 올리고 그게 거꾸로 내려와서 포사휴가를 받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얼마나 얘가 예쁩니까. 국방부에서 칭찬을 받게 했는데 우리 중대를. 그래서 너무 그 이미지가 좋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0시가 넘는 시간에. 네. 그래서 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PX 간다고 한 지가 3시간이 넘었는데. 얘가 눈이 멍하게 있다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조직이 팀장이었는데 팀장도 여기 와가지고 빨리 앉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뭐 지금 거수자가 지금 몇 안 안에 들어왔다는 실상황 보고를 들어서 저희 분대원들이 전부 지금 저기서 수색하고 있다고. 근데 저는 지금 활동복 입고 단독 공장도 없어서 우리 분대장이 나보고 그냥 여기 숨어 있으라고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팀장님도 빨리 여기 앉으시라고. 안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휘관들 돌아다니는데 걸리면 혼나신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니네 분대장이 너한테 여기 앉아있으라고 했다고? 네.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예. 잠깐만 너 일어서 봐. 아니야 괜찮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어서 일단 중대로 복귀하자. 멀쩡해요. 뭐 어디 비틀대는 것도 없고. 예. 같이 손 붙잡고 왔어요. 제가 혹시나 얘가 도망갈까봐 손을 꼭 붙잡고 왔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앞에 나타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걸로 의심도 들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네네.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왔어요. 중대끼리. 행정만에 앉혀두고 이제 커피를 한 잔 타주고 자 처음부터 얘기를 해봐라. PX를 가고 있었대요. PX를 가고 있는데 종합연명장에서 단독군장을 한 7명인가가 후다다다다닥 뛰어가지고 자기한테 오더래요. 예. 그래서 잘 보니까 자기 분대장이더래요. 너 여기서 뭐해? 라고 하길래 저 PX 갑니다. 야 이놈이 X야 너 지금 실상만 걸려가지고 다들 지금 비상 걸려서 수색하고 있는데 넌 지금 PX를 간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여기 앉아. 너 지금 전투복도 안 입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걸리면 영창 가. 너 여기 빨리 나무 사이에 앉아서 숨어 있어. 안 그럼 너 큰일 나. 그랬대요 자기 분대장이. 너 여기 숨어 있어. 우리는 수색하고 올게 하고 자기 분대원들하고 다시 다 갔대요. 그래서 얘는 3시간 동안 거기 숨어 있었대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예. 저는 또 딴 생각을 하고 있을까봐 계속 같은 걸 질문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같은 걸 질문해도 얘기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일관성 있게 그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일단 너 씻고 자라. 이제 근무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일단 씻고 이제 생활관 들어가서 자. 하고 이제 얘를 보내놓고 불침원한테 이제 야 감시 잘해라. 혹시 무슨 일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고 얘기까지 해놓고 혼자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죠. 이거를 또 중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좀 이상한데 그 원체 A급 병사였던 애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 혼자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해당 저의 소대장하고 얘기를 해보고 결정을 해야겠다. 네. 예, 그런 결론이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근무가 끝나고 이제 소대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소대장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 주장에는 자기 분대원들이 와가지고 분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혹시나 야간 사격을 계셨을 때 얘네 분대원들이 이쪽에 온 적이 있습니까? 소대장이 표정이 싹 하고 식더라고요. 혹시 걔 이땡땡 분대원 아닙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땡땡 분대원 맞습니다. 그러더니 그 야간 사격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격을 하는 조와 대기하는 조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사격장은 분위기가 엄습합니다. 근데 야간 사격이니까 더해요. 솔직히 너무 안 보이니까 더 이제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이제 분대대로 그 야간 사격을 하는데 소대장이 이제 통제를 하다가 저쪽을 봤더니 한 개 분대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래요. 마치 짰다는 듯이 그 분대원 7명이서 똑같은 모양으로 무릎을 꿇고 총을 지지하고 고개를 푹 하고 숙이고 있더래요. 얘네들 왜 이러고 있지? 가가지고 그 옆에 있는 분대장한테 야 쟤네들 뭐해? 저러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해. 쟤네들 자? 야간 사격이니까 쟤네들 저러고 자는 거야? 가서 깨워. 막 얘기했더래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통제를 하고 다시 보니까 다시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직접 가셨대요. 그 소대장이. 가셔가지고 야 얘네 왜 이래? 야 일어나. 들 여기서 자고 있어. 깨우더니 이제 마치 잠에서 깬지 분대원들이 다 일어나더래요. 네. 그래서 얘네 졸았어?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졸았나 봅니다. 근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졸아? 뭐 그러고 조니? 정신 차려 이 X들아. 지금 여기 사격장에서 지금 졸 일이냐고 지금 이네.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소대장 입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총을 지지하고 잔다고? 그래서 이 소대장도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이상하다는 생각을 들고 그냥 복귀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저한테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 같은 분대예요. 그 분대 그 기관총 사수예요. 봤다는데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뭐야?
무릎 꿇고 있던 애들이 원청 쐈어 와서 수색을 했다고?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거 보고해야 돼 말아야 돼? 보고하기도 뭐하잖아요. 이게 뭐가 증명이 되거나 무슨 사건이 있어야지 보고를 하는데 그분하고 저하고는 지금도 통화해서 그때 얘기를 해요.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 분대원과 PX 가다가 분대원을 봤다는 김일병. 네.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섬뜩하네요. 이게 상상이 좀 잘 되네. 예, 그 소대장님이 지금은 저기 특전사 대대장을 하고 계세요. 이야, 이게. 예, 3공사에서 대대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너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둘이서만 이렇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아무도 네. 몰라요. 저희 둘만 알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일단 덩컨님이 오늘 두 가지 군대 괴담을 들려주셨지만 또 그 직업 군인을 하셨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네. 상황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소 이제 군대 생활을 하신 게 조금 예전이잖아요. 보니까. 그렇죠. 20년 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또 그때만의 더 모르는 색다른 공포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뭐 현실 공포도 있겠지만 폭력이라는 그때가 충분히 있었을 어마어마했죠, 때니까. 솔직히. 예, 그렇죠. 네, 어마어마했죠. 지금이야 뭐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뭐 중학생 나온 이상 저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그거를 좀 네네. 물려주는 때였거든요. 주황색을요. 네, 그러니까 짬 높은 애들만 입을 수 있게끔 이제 선임에서 선임이 이렇게 좀 물려주는 그런 06년 군번, 네. 07년 군번 뭐 이 정도 되나 싶은데. 이제 그쯤 07년 이상 때인데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보면 그것도 물려주고 생각이 이제 막 나네요. 태권브이 남색깔. 그건 그 전이죠. 네, 핵주황색 그러니까 전. 그것도 네. 물려받은 동기가 있었어요. 우와, 네. 그건 제가 물려받았는데. 제가 아무튼, 공산용 군번인데 네.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얘기 해봤자 아저씨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덩컨님 다음번에 또 다른 군대 괴담 있으시면 또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은 던컨님께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군대 괴담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또 덩컨님께서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이야기 듣는데 전혀 어려움도 없었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검은쥐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검은쥐님, 네,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종류의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이제 현실 공포 쪽보다는 네. 귀신에 좀 가까운 얘기고요. 사랑합니다. 예. 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이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군대, 자, 귀신 이야기 좋아요. 근데 군대라고 하면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만 상상하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게리십니다. 검은쥐죠. 일단 제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군대도 일단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잘 알 수 없는 집단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거기에서 신병교육대 조교였어요. 그 조교를 하면서 겪은 일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훈련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무슨 상을 타는 게 있어요. 훈련병들끼리 해서 5주 교육을 마치고 나면 무슨 상을 5명을 주는데, 예. 그 상을 타게 되면 휴가를 받게 돼요. 3박 4일이었나 아마 예. 그럴 건데, 훈련병 때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체력도 제가 좋았고 해가지고, 뭐 분대장 훈련병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해서 제가 그 상을 받게 되고, 오.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인 게, 제가 조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신교대에 입교한 훈련병들은 조교들이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많이 쓰는 은어로 이 친구는 에이스, A급이다 막 이렇게 평가가 되는 훈련병은 다 눈여겨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 후임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고 뽑아놔요. 그래서 자대에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전에 모든 A급은 다 조교가 먼저 뽑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조교분께서 와서 너 조교 하지 않을래 계속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밖에 사회에 있을 때 아는 형이 조교가 뭐 일도 많고 굉장히 힘들다. 그러니까 너는 조교 할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었기 때문에 절대 안 하려고 제가 모르시겠지만 어디도 안 좋고 어디도 네. 아프고 이럽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조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꼼수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근데 너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이런 걸로 인해서 너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가면 제가 있던 곳이 전방이었기 때문에 너 저기 전방에 있는 수색대로 들어갈 거다. 너 거기 들어가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랑 인사도 하고 뭐 지뢰도 밟고 재밌을 거다 막 이렇게 겁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훈련병이니까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제가 조교를 하게 돼요.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려서 제가 이제 상병이 꺾일 때쯤, 상병이 꺾인다는 건 예를 들어서 상병이 7개월을 한다고 치면 거기서 반 이상이 지나면 상병이 꺾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흔히 말해 짬을 많이 먹은 그 상태가 돼서 그 훈육을 달게 돼요. 훈육이라는 게 이제 그 소대에서 제일 짬이 높고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짬이 낮을 때부터 이렇게 모든 과정을 거쳐서 훈육이 가장 최고참이에요. 그래서 제 소대원들을 제가 모든 걸 관리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일반인 분들이나 군대를 다녀오신 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조교들은 훈련병들이 먼저 들어오면 훈련병들이 그 생기부 비슷한 걸 쓰게 돼요. 거기에 이제 뭐 부모님은 뭘 하시고 그리고 뭐 특이사항이라던가 내가 살아왔던 뭐 이야기도 쓰고 막 그렇게 해요. 그걸 이제 훈육이 다 보게 되거든요. 그게 가장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훈련병들이 뭐 1급 판정을 받고 들어온 훈련병들이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어디가 아플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특이사항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고혈압입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적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조교들이 그거를 보면서 이 친구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본인이 뭐 성소수자다 이런 걸 적는 훈련병도 있어요. 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극비예요. 예. 이게 만약에 훈련병 뒤에 흘러 들어가게 되면 소문이 다 퍼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극비인 부분인데 지금은 더 말씀드린 문제 훈련병이 생기부를 냈는데 보니까 어머니께서 무당이세요. 그리고 본인도 그런 걸 보고 느낀다는 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귀신을 본다. 네네. 네. 그런 되게 세세한 내용을 써놨는데 근데 이제 그 한 기수마다 270명 이상의 훈련병들이 왔다 가요. 그래서 5주 교육을 왔다 가면 제 군생활 동안 보는 훈련병만 해도 한 5,000명 이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진짜 거의 인간 문화재급으로 정말 신기한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뭐 귀신을 본다 이런 훈련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보고는 그렇게 믿진 않았어요. 초반에 이제 뭐 저는 관심병사다 뭐 그린 캠프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훈련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그렇구나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더 문제의 훈련병을 제가 100번 훈련병이라고 하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훈련병들이 훈련 시스템이 대충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훈련이 5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1주차에 뭐 제식, 2주차 사격, 뭐 야간 사격 포함해서 그리고 3주차 화생방, 4주차 수류탄, 그 뭐 5주차 각개전투 막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약 3주차가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화생방 훈련장이 한 3km 정도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훈련병들이 이제 어느 교장을 가려면 안전 문제 때문에 다 일렬로 이렇게 가거든요. 왜냐면 모두들 이제 총기도 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대 건물이 4층이었어요.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가거든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누구 다쳤다 하고 전달해가지고 전달 쭉 와서 제가 맨 뒤에 있거든요.
그럼 저한테까지 전달이 오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훈육이니까 모든 걸 뒤에서 관찰해야 되니까 맨 뒤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는데 네. 앞에서 전달 하면서 계속 전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 하고 맨 뒤에 있는 훈련병한테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4층에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3층 중에서 막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쳤냐 하니까 막 횡설수설 하길래 제가 직접 달려가서 3층으로 가보니까 그 100번 훈련병이 계단 내려가는 그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화생방은 시작도 안 했는데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이렇게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왜 그러냐 일단 진정해라 하는데 계속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임 분대장한테 일단 애들 저거 진행시켜라, 애들 보내라, 지금 늦으면 안 되니까 하고 보내고 제가 계속 걔를 달랬어요. 그러더니 한 몇 분이 지나니까 좀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네. 이제 서서히 말을 하는데 3층 딱 이 공간에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영가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가만히 두면 뭔가 큰 일이 날 것 같다. 저 귀신은 계속 위험하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병이 이랬던 게 한두 번도 아니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믿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는 굉장히 그런 거 믿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도 일단 훈련병을 안정시키는 게 제 최우선 목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를 혼을 내야 될까, 그래서 끌고 가야 될까, 아니면 안정을 시켜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보겠다 하면서 먼저 안정을 시켜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조치를 취해줄 테니까 먼저 화생방장으로 가자 하고 그러고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매일매일 편지 말고 인터넷 편지라고 있어요. 매일매일 오는 인터넷 편지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제 각 소대당 어머니들이나 뭐 여자친구들이 A4 용지 한 장 크기로 이렇게 뭘 쓰시면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전달을 해요. 훈련병들이 이제 그거를 받는 설렘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그러는데 그때가 이제 4주차 수류탄 교장 가기 전이었어요. 근데 처음 인터넷 편지를 이제 그 훈련병 어머니께서 쓰신 거예요. 다른 어머니들이나 여자친구들은 정말 매일 쓰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으로 편지를 쓰셨네 하면서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첫 편지를 쓰신 거고 하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쓰셨겠구나 상상을 했는데 아니 그 인터넷 편지에 써진 내용이 딸랑 한 줄인 거예요. 한 줄. 솔방울을 조심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솔방울을 조심해라.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한 줄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주고 혼자서 딱 생각을 하는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솔방울? 솔방울이면 수류탄 생긴 게 솔방울이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곧 수류탄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예. 되게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때 당시에 이제 무당이시긴 하지만 뭐 예지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은 게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다 무슨 교육이 있고 일정이 나와 있어요. 그거 보고 그냥 조심해라. 그래서 뭐 그렇게 했나 보다. 그럼 그냥 수류탄 조심하라 하시면 되지. 이런 소리 쓰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민한 이유가 뭐냐면 사격도 그렇고 수류탄도 그렇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수류탄이 세열 수류탄이라고 실제 수류탄을 사용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격 때도 조교들이 굉장히 착해져요. 왜냐면 이 친구가 뭐 정신적으로 좀 불안해져서 갑자기 뒤를 보고 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수류탄 때는 더 착해져요. 아이고 힘내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되게 다독여주는 조교들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꺼림칙한 이 기분을 가지고 4주차 때 이제 사전 교육을 다 받고 수류탄 교장으로 향하게 돼요. 예. 그래서 가는데 또 계단 앞에서 또 전달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훈련병이 또 이러네 이 생각을 했어요. 수류탄이 무서우니까 또 어머니께서 편지도 주셨고 하니까 이제 속된 말로 땡기 쓰려고 이러나 보다 하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내려가면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앞에서는 이제 안정시키려고 좋게 대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대하면 안 되겠다. 단단히 말을 해야겠다 하고 내려가는데 근데 옆에 100번 훈련병이 저를 좀 약간 원망 어린 눈빛?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된 건 100번 훈련병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100번 훈련병 그렇게 쓱 보고 지나치고 3층 계단 거기 공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 100번 훈련병이 울고 짜고 있던 그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다른 훈련병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다가 아무래도 이 장구르를 차고 내려가다 보니까 그 장구르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잘못 디뎌도 얼마나 잘못 디딘 거지 정강이뼈 그 부분이 완전히 골절이 된 게 제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싶어서 바로 의무병을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뭐 외진이 아니라 국군 수도병원으로 바로 보내주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이제 너는 어떻게 하다가 애를 저렇게 됐냐, 네가 그래도 관리를 하면 네가 잘못이다 막 이렇게 뭐라고 소리도 듣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를 부랴부랴 수류탄 장에 가게 돼요. 이제 뭐 저 훈련병이 기가 막히게 맞췄네 이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갔어요. 그래서 가면 일단 그 파란색으로 생긴 연습용 수류탄으로 그걸로 이제 몇 번 던지고 그 다음에 실수류탄을 던지거든요. 네. 다른 교장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장은 10m 정도 그 낭떠러지 비슷한 구덩이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 네. 이제 계곡같이 물이 차 있는데 예. 이게 밖에서 터지면 소리가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 안으로 던지잖아요. 안 보신 분들은 그 위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깜짝 놀라지, 진짜. 예. 그죠. 그게 그 깊이가 10m인데 10m 그 위로도 물줄기가 오를 정도니까 정말 실제로 보면 처음에 보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보는 건데 훈련병들이 좀 약간 설렘? 기대 같은 게 있어요. 와, 내가 수류탄도 던져보고 하고 가서 막 장난치고 그러고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조용히 시킬 필요가 없는 게 수류탄 탁 첫 발이 터지잖아요. 그때부터 애들이 조용해져요. 쇼크웨이브라고 하나요? 진짜 음파가 싹 지나갈 정도로 소리가 크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첫 수류탄이 터지고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다 긴장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조교들이나 간부 할 거 없이 다 초긴장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디귿자로 생긴 호 안에서 이렇게 수류탄을 던지는데 그때는 이제 옆에는 조교가 보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간부님, 이제 그 직업군인들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셔요. 저는 뒤에서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계속 보고 있는데 수류탄이 보이잖아요. 그 솔방울을 조심하라는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생각을 하니까 그제서야 딱 깨달은 게 맞다. 그 100번 훈련병이 거기서 조심하라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네?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거 진짜 수류탄 위험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경 써서 바라봐야겠다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조교 생활을 하면서 무섭다고 그 전에 못 던지고 돌아가는 애는 있었어도 한 번도 수류탄 사고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한 훈련병이 이제 던지려고 자세도 잘 잡고 그 훈련병이 되게 똘똘한 친구여서 그때는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예를 들어 돌을 던진다고 상상을 하시면 돌을 45도 윗각도로 던져야 되잖아요. 던지려면 45도 각도에서 손을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긴장을 했는지 위에서 손을 놨어야 되는데 그 끌고 밑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디귿자 호 안에 수류탄이 튕겨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류탄. 예. 핀이 다 뽑혔는데 그 간부님은 이제 당연히 던지기는 할 거라고 생각하고 수류탄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류탄이 밑으로 들어간 거를 빨리 알아채지는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긴장 상태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떨어지는 거 보자마자 호안의 수류탄 바로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간부님이 그제서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호 안에 보면 밑에 쥐구멍 같은 구멍이 있어요. 그 안에서 터질 때를 대비해서 발로 차서 밖으로 빼라는 그런 쥐구멍 같은 건데 거기를 이제 제 소리를 듣고 그 간부님이 발로 차서 밖으로 딱 던지자마자 쾅 터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는 수류탄이 그렇게 가까이 터지는 건 처음 느껴봤는데 바로 꽝 터지자마자 간부들이나 훈련병이나 그리고 중대장님도 옆에 있었으니까 예. 다 완전 정적이 된 거예요. 이제 그 훈련병이 정말 죄송하다 하면서 막 계속 죄송하다 하는데 어쨌든 그 훈련병이 잘못한 건 아니고 사고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얘를 혼내버리면 그 뒤에 훈련병도 더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괜찮다. 너 훈련도 잘 받았고 긴장을 하면 이런 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긴장하지 말고 던져라 하고 일단 이 일이 일단락이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중사님이 오셔가지고 와, 너 아니었으면 오늘 쟤랑 나랑 진짜 요단강 건널 뻔했다. 오늘 우리 뉴스에 나올 뻔했다. 그 수류탄 심지가 타는데 한 3, 4초 걸리는데 예. 네가 말해서 한 2초 정도가 빨랐다, 인지가. 그거 아니었으면 안에서 터졌다.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 사고가 있을 거를 예언했던 것과 그 수류탄이 터지게 될 거를 예언했던 것. 물론 두 번째 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데 이때부터 제가 이 친구를 좀 믿게 돼요. 그 외에도 짜잘짜잘하게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건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 100번 훈련병이 저한테 분대장님 오늘은 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정확히 오른쪽 눈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길래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좀 신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그 소리를 좀 귀담아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쯤에 제가 진짜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빨리 전력 질주하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꺾이는 기역자 통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반대편으로 꺾으려고 하는데 훈련병이 거기서 걸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이. 근데 훈련 중이기 때문에 방탄을 쓰고 총기를 든 채로 오던 중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순간 총구가 제 눈에 그대로 박힐 것 같더라고요. 속도를 못 늦춰가서. 그래서 아차 싶어서 바로 눈을 피했어요. 근데 이제 그 총구에 맞은 게 아니라 방탄에 제 눈 끝이 찍혀가지고 살짝 찢어졌거든요. 훈련병이 죄송하다, 계속 죄송하다 하는데 또 조교는 가오 빼면 시체기 때문에 괜찮다고, 내가 달려가다 그랬으니까 괜찮으니까 너 얼른 가라 하고 저는 구급실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것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눈을 크게 다칠 뻔했구나 또 생각을 하니까 또 이 친구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훈련병이 다 자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다 이제 10시가 되면 자기 때문에. 근데 훈육분대장은 훈련병이랑 같이 자요. 그 푸른 거탑이나 이런 걸 보면 구막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훈련병들이 지내는데 거기에 이제 쪽방 같은 되게 작은 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훈육분대장 거기서 자요.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거기서 뭐 서류 같은 거 정리를 하면서 뭐 밖에서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호통도 치고 얼차려도 주고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취침 시간이 10시인데 한 11시쯤에 불침번이 오더니 또 100번 훈련병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는데 또 굉장히 두려움에 떠는 눈빛으로 어딘가를 응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왜 그러냐, 또 뭐가 보이냐 물어보니까 귀신이 여기 벽을 타면서 기어다니고 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다. 죄송하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위험한 귀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위험한 귀신은 아니다. 근데 이제 벽을 타고 계속 웃으면서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다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럼 괜찮으면 다시 자라 하는데 이 친구가 다시 누우려고 하다가 다시 벽 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바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그 시선을 보면 이제 일자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신이 벽을 기어 다니니까 벽을 이렇게 보다가 제 훈육방으로 이렇게 시선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왜 들어갔어?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서 완전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조교는 또 가오 빼면 시체이기 때문에 됐다. 나는 너가 안정이 됐으면 됐다. 나는 뭐 그런 거 개의치 않다 하면서 훈육방에 들어갔죠. 들어가면서 이제 좀 걱정이 되니까 안 위험하다고 했지 물어보니까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무섭죠. 무서워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따가 그 기관병들 따로 자는 공간은 따로 있거든요. 거기로 가서 제 바투임한테 너가 가서 저기서 자라. 그리고 둘이 바꿨어요. 바꿨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살면서 가위를 늘린 적도 없고요. 쥐도 평생 나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어제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와,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친구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짧은 에피소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어느 날 제가 새벽 유영석 근무를 나가게 돼요. 유영석 근무를 나가 있는데 제가 사수였어서 이제 부임한테 좀 살펴봐라 하고 그냥 서 있었는데 그 부사수가 검은지 분대장님 저기 누가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화를 할 생각으로 이러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 옆에 민가도 많기 때문에 완전 그 최정방이 아니었어서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게 너무 기괴하게 지나간 게 뭐냐면 그 여자 옷을 입었는데 되게 어색한 복장의 여자 옷이고 얼굴을 두 손으로 완전히 가린 상태로 그 여성분들 이렇게 귀엽게 뛰어가면 바깥쪽으로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뛰는 달리기 아시나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튕기면서 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수화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손을 이렇게 탁 떼면서 얼굴을 저희 쪽으로 이렇게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손들어 움직임 쏜다 바로 말을 하는데 그냥 그 띵걸음으로 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저희가 잡아서 뭘 할 수는 없잖아요. 복장이 뭐 북한군 복장이라던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보고는 해야 되니까 보고를 하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제가 본 게.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휘통제실에서 간부님이 그 사람 가끔 그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너무 수화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냅둬라 했는데 그 사람이 여자 복장을 입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조교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훈련병들 귀에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병들 사이에도 어느 정도 좀 퍼진 거예요. 근데 이 100번 훈련병 귀에도 그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수료식 때쯤에 저한테 말을 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얘기를 했던 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안에서 되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거기 시인분 같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이 가해자 같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일은 또 어느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친구가 계속 뭔가가 이상하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가 이상하냐 정확히 말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군대라는 곳이 특성상 귀신들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도 자기의 눈에 보이는 북한군이 몇몇 섞여 있었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이 북한의 형상을 한 영가들이 갑자기 활발하게 뭔가 준비를 하듯이 움직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우리 전쟁 날 일도 없고 그런데 무슨 일이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교들도 훈련병들 훈련시키면서 근무를 서거든요. 유병석 근무도 서고 탄약고 근무도 서는데 그날은 이제 탄약고 근무를 제가 서고 있었어요. 새벽 3시 반 근무였거든요. 서고 있는데 그 탄약고가 탑같이 세워진 거기에 이렇게 총을 들고 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마을이 전체가 다 보여요. 이렇게 넌지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쿵 드드드드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터지는 소리가 먼저 들린 다음에 한 5초 뒤에 그 탄약고 건물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한 번 들리는 게 아니라 한 10분간 그게 들렸거든요. 계속 5초 간격으로 쿵 드드드드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어디서 포탄 터지고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이제 포사격도 나가봤었기 때문에 그 수류탄이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진동이 올 정도면 정말 큰 게 뭐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휘통제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러냐 하고 확인을 해보겠다 하고 그리고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고 있다가 계속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전쟁 나나 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벌벌 떨면서 있다가 근무를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그 지휘통제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새벽에 사단장님이랑 뭐 연대장님 정말 위에 별들 있잖아요. 예. 별들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충 이제 소대장님이 와서 네가 들은 내용 그리고 있었던 내용 말해봐라 하니까 제가 이제 뭐 한 10분 정도 5초 간격으로 이런 소리가 났다 하고 됐다 그럼 넌 들어가봐라 하고 들어가고 잠을 잤어요. 네. 그래서 다음날이 돼가지고 제 소대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 어제 되게 큰일 같던데 아니 처음 봤다 사단장님이랑 다 오신 거는. 그러니까 일단 네가 지금 알 필요는 없고 나중에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 북한에서 땅굴을 파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뉴스에 떴었거든요. 북한에서 땅굴 파는 몇 호가 발견됐고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그 땅굴을 파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100번 훈련병 친구는 그 북한 영가들을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를 예측을 했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야, 근데 검은쥐님께서 그 훈련병을 보시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네네. 그치만, 야, 이걸 이렇게까지 정리를 잘 하실 수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야기를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셨네요. 이게 군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채팅창이 이렇게 활발하다라는 것은 전달이 잘 됐다는 거예요. 저는 좀 생소한 영역이라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다행이네요. 감사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원래 이제 군대 얘기하면 남성분들이 좀 더 좋아해요. 그죠. 어쩔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야, 이렇게 많은 남녀노소 다 집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검은쥐님께서 이야기를 잘 하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군대 괴담도 많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특수한 상황에서 분명히 저기서 저게 보이면 안 되는데, 저기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상황들이 군대가 좀 더 심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맛을 들리면 또 정말 재밌는 무서운 이야기다 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좀 난 군대 괴담 별론데 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진짜 또 하나의 공포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처음으로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굉장히 특이하면서 우리에게 또 익숙한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일단은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런 일이 있구나 또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이긴 해요. 제가 최근에 동네 꼬마님 영상을 보다가 제가 봤던 일하고 좀 많이 흡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동네 꼬마님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저런 일이 어딨어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진수바리님 이야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 지금 현실이 무섭다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특정만 안 하면 되니까요. 네, 제가 최대한 특정 안 되게 각색도 좀 하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밝히기는 조금 그렇고 한 2010년 그쯤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40대 똘비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분은 작은 공장을 하나 운영하고 계셨어요. 근데 규모에 비해서는 수입이 나름 괜찮고, 그래서 이것저것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똘비라는 분이 조금 부족한 점이 하나 있다면 대인 관계가 조금 어수룩한 면이 있고 조금 내성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그 나이가 되도록 결혼은커녕 연애도 아직 못 해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궤도에 올랐을 때 그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이제 안전궤도에 오르고 나서부터 손을 떼도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눈이 다른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좀 즐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느라고 연습장 가서 혼자 골프도 쳐보고 뮤지컬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흥미가 이렇게 동하지는 않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한테 영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같이 술을 먹다가 그 영수라는 친구가 똘비야, 내가 요즘에 게임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술 먹다 말고 그냥 바로 PC방으로 갔대요. 이 게임을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유명하지는 않았던 그런 온라인 MMORPG 게임인데, 제가 똘비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똘비 온라인 언젠간 나오겠죠. 그 MMORPG 게임인데 좀 무협풍이 좀 가미된 그런 게임이었어요. 근데 원래 PC방에 가면 보통 게임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수라는 친구가 게임을 틀지 않고 어디 사이트를 들어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뭐 카페에 들어가서 프로그램 다운받고 메모장을 켜서 작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힘들게 게임 접속을 하더래요. 오, 예? 그래서 똘비가 야 이걸 게임 한번 트는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옆에서 영수가 아 이게 프리 서버라는 건데 아, 본 서버는 너무 서버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 다 프리 서버에서 한다. 너도 아마 프리 서버를 하면은 본 서버는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똘비는 영수랑 같이 게임을 했어야 하니까 영수 도움을 받아서 프리 서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실 똘비가 30대쯤에 친구들 손에 이끌려서 PC방 가서 예. 스타크래프트 몇 번 해본 게 다였거든요, 사실. 근데 온라인 게임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골프나 뮤지컬을 볼 때 들었던 아니면 그때 느꼈던 도파민이 뭐 엄청 차이가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똘비가 그 게임에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프리 서버라고 해도 보통은 경험치가 좀 빨리 오르거나 아니면 뭐 재화가 더 많이 떨어진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서버가 많은데 그 서버는 그냥 본 서버하고 거의 동일했다고 해요. 오. 그래서 노력을 본 서버랑 똑같이 해야 하는데 그만큼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서버도 쾌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오토 프로그램이라고 예전에 그 USB에 오토 프로그램을 담아서 판매를 하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USB 꽂고 게임을 하면은 자동으로 뭐 사냥도 되고 포션도 자동으로 먹어주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제재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쓰면서 열심히 게임을 한 거죠.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똑같이 일을 마치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한 캐릭터가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가온 캐릭터가 안녕하세요 라고 채팅을 보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안녕하세요 라고 답을 하니까 그쪽에서 혹시 길드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아니요 길드는 없는데 그냥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영수는 이미 게임을 접은 상태였고 똘비는 혼자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 채팅을 건 상대방이 저는 레츠가 기릿이라는 길드의 마스터인데 혹시 게임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길드 들어와서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권유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혼자 하는 것도 재미는 있었는데 또 길드에 들어가서 하는 건 또 어떤 재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알겠다 해서 길드에 들어가게 됐대요. 길드에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니까 훨씬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뭐 파티 사냥도 하고 대화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재밌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몇 주,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길드원들하고 또 친해지고 특히 그 길드 마스터, 길드장하고 좀 많이 친해졌대요. 나이 차이가 2살 정도 나는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유별나게 똘비를 좀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오. 모르는 거 있으면 뭐 알려주고 아이템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거 주다가 어느 날 똘비가 그 길드장하고 만나서 술을 한잔하는 일이 있게 됐는데 그게 뭐 작정하고 나를 잡아서 만난 게 아니라 게임을 하다가 그 길드장이 똘비한테 야 똘비야 근데 너 어디 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저 대전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길드장이 대전 살아? 난 세종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야 밥 먹었냐? 밥이나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좀 갑작스럽게 만나게 됐는데 이게 실제로 뭐 대전, 세종 이건 아니고 그 정도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드장 분이 똘비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대요. 저녁을 먹는데 그 길드장 분이 취기가 좀 올라서 똘비야 내가 사실은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돈놀이를 좀 한다. 근데 골이라고 해서 뭐 불법은 아니고 똘비 네가 뭐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가 은행 이자 맞춰서 돈 한번 빼주겠다. 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는 돈을 정말 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너가 정말 마음에 든다 약간 이런 식을 돌려서 얘기한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툭 던지듯이. 그래서 그 일을 잊고 나서 한 2-3번 정도 더 만났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출근을 해서 사무실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대금 나갈 게 있어가지고 장부나 대금 관련 서류를 보고 있는데 그 통장에 빵꾸가 뚫린 것처럼 돈이 계속 새고 있었다는 거예요. 똘비가 게임에 빠져 있는 동안 그거를 확인을 못한 거겠죠. 그래서 그거를 밤낮 일을 해가면서 서류를 뒤져보면서 그 원인을 찾았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퇴사했던 한 직원이 벌인 짓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어떻게 그분이 뭘 했는지는 못 들어서 그냥 횡령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그 횡령한 직원을 경찰 신고를 했는데 예. 그 경찰서에서 며칠 있다가 온 답변이, 이분이 사실 그 외국인이었거든요. 예. 외국인 근로자였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본인 나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지금 입사할 때 냈던 신분이 아마도 위조 신분인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찾아는 보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 입장에서는 뭐 직원도 직원이지만 지금 당장 나가야 될 대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보려고 친구들한테도 전화도 돌려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규모가 친구들한테 빌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돈은 또 아니었대요. 그래서 은행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때 길드장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전화를 했대요, 길드장한테. 그래서 길드장이 평소처럼 전화를 받고 똘비가 형님 혹시 지금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그 길드장이 나 사무실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형님 좀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겠냐 하니까 사무실 주소를 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무실은 길드장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었다고 했는데 도착해보니까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그래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보통 그런 대부업이라도 그 유리창이나 이런데 뭐랄까 시트지로 뭐 간판처럼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관리사무소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상호도 없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합법적인 게 맞나 좀 찝찝했는데, 또 불법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을 두들기고 안에서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길드장이 얼굴을 보자마자 너 돈 필요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 얼굴에 써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에 알아차리고 일단 들어서 앉아, 이렇게 해서 소파에 앉히고 커피 믹스도 주고 뭐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대요. 형님, 내가 요즘 공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지금 대금이 좀 밀렸는데 전에 얘기했던 그 금리 낮게 돈 좀 써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길드장이 아이고 은행 뭐 이것저것 다 알아봤을 텐데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냐고, 내가 얘기한 것도 있고 너는 최저 금리로 해주겠다 이러더니 뭐 얼마가 필요하냐, 그래서 뭐 원하는 금액을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가서 타이핑 좀 하더니 출력을 해가지고 계약서를 들고 똘비 앞에 온 거죠. 근데 한번 천천히 읽어보라, 이렇게 하는데 똘비가 그걸 천천히 읽어봤는데 뭐 특별하게 눈에 띌 만한 점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금리가 정말 낮았대요. 그 은행보다도 훨씬 낮았대요. 그래서 정말 이대로 해주려나 하고 넘기는데 다음 장에 연체 이자라는 항목이 눈에 들어오더래요. 연체 이자가 보통 법정 상한선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십 배를 뛰어넘는, 거기에 복리로 매일매일 늘어나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 이거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길드장이 이거 하도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들이 많아서 겁주기용으로 항목 넣은 거다. 네가 그렇다고 연체할 건 아니잖아. 뭐 연체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그건 그렇긴 한데 뭐 혹시 모르는 일도 있고 내가 연체를 하게 되면 그래도 며칠 안에 갚으면 되려나? 뭐 이런 생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아무래도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래 연체만 안 하면 되지라는 심정으로 도장을 찍고 그날 이제 원하는 그 길드장이 달라는 서류도 다 넘겨줬대요. 그래서 돈이 그날 바로 나오고 뭐 대금도 내고 뭐 직원들 임금도 주고 이런 식으로 돈을 이제 쓰다 보니까 대출 받았던 돈이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똘비는 공장 일에만 집중하면서 다시 그 잃었던 돈을 메꿔보자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출근을 해서 공장을 돌리고 있는데, 이게 그때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좀 벌어지더래요, 공장에. 예를 들면 창고에 불이 난다던가 아니면 직원들이 뭐 단체로 식중독에 걸린다던가 그런 믿기 힘든 일이 연속으로 며칠 사이에 계속 벌어지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100%로 돌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생산도 뭐 날짜에 맞춰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또 돈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안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3달 정도 지났을 때 이자 연체를 하게 된 거예요, 똘비가.
그래서 이자 연체가 돼서 빌드장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형님,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공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 연체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거 납기를 좀 밀어줄 수 없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길드장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야, 내가 이런 사정까지 봐줘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이자까지 쳐서 최대한 빨리 갚을 테니까 조금만 늦춰달라 날짜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이 힘드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다고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정도 있고 뭐 같은 길드원으로서 내가 기회를 한번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너 공장 안정될 때까지 게임머니로 갚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게임머니로 갚는데 10만 원어치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다고 뭐 똘비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듣는데 좀 고맙죠. 사실 게임머니 10만 원을 사실 버는 거는 쉬운데 그게 다른 일반 사람들한테 10만 원어치 판매를 하는 게 어려운 거지 버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똘비가 알겠다 하고 그 조건을 수락을 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을 하게 됐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0만 원을 버는 게.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안 하던 사이에 그 운영자가 이게 업데이트를 한 건지 뭐 드랍률도 조금 낮아졌고 그리고 조금 원스터가 리젠되는 속도도 좀 늦어지고 이렇게 뭔가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느끼기에. 네. 그래도 뭐 하루 종일 오토 프로그램 돌리면서 하면은 사실 못 버는 돈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며칠 동안 매일 10만 원씩 이렇게 돈을 냈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쯤 네. 공장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니까 그 똘비가 PC방에서 이제 게임을 하다가 PC방에 매일 오는 학생이 몇 명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을 골라가지고 혹시 알바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게 오토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여기서 그 오토 프로그램이 사냥이나 뭐 포션 먹는 거나 이런 건 다 되는데 인벤토리에서 포션을 그 퀵슬롯에 갖다 놓는 그 기능이 없었던 거예요. 그건 또 수동으로 해야 되는구나. 네, 그거를 수동으로 30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30분마다 보려면은 계속 거기 붙어 있어야 되니까 자기 이제 공장에 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아르바이트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뭐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저입니다. 본인이었구나. 예. 네, 그게 그 아르바이트가 저였고 예. 아무튼 똘비 아저씨가 저한테 아르바이트를 맡겨놓고 공장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는데 또 뭔가 일이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게임을 하고 있는 캐릭터 있잖아요. 누군가가 계속 쫓아와서 그 캐릭터를 죽이는 거예요. PK를 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냥터를 옮겨도 계속 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사냥이 안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장에서 있는데 그 알바 학생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지금 누군가 계속 따라와가지고 이 캐릭터를 죽인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뭐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계속 도망다니면서 사냥을 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계속 나타난 거예요. 그 검은 옷을 입은 캐릭터가. 근데 어느 날 일주일 정도 지나고 회사를 마치고 PC방에서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똘비가 이제 주택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택 앞에 웬 승합차 한 대가 이제 서 있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집에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집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승합차 문이 열리면서 덩치가 큰 남성분들이 내려서 본인을 정말 순식간에 차에 던져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고 차 안에서 질러봤자 뭐 밖에서 크게 들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눈 가리고 뭐 입도 막고 해가지고 어디론가 한 20-30분 정도를 가더랍니다. 근데 도착해서 내려보니까 몇 년은 안 썼을지 모르겠는 폐공장이더래요. 공장 부지 안에도 막 풀이 높게 올라와 있고 안 쓴 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그런 공장이었대요. 근데 그 안으로 던져놓더니 3-4명이서 본인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좀 밟기 시작하더랍니다. 얼굴을 제외한 모든 곳을 다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왜 안 때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기를 쓴 건 아니고 그냥 주먹, 발로 그냥 죽을 때까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고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까지 됐을 때 다시 목덜미를 잡고 차에 태운 다음에 본인을 집 앞에 다시 던져놓더래요. 그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수석 창문이 딱 열리면서 너 똘비 온라인 하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네?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가만히 있다가 결국에는 똘비가 그 계약 내용을 사실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파산 신청하고 변호사 선임하면은 이 빚은 어떻게든 변제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백기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으로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해서 아르바이트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그만해도 되겠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길드장한테 문자를 한 통 남기는데 형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게임도 못하겠고 빚 변제도 좀 힘들 것 같다. 파산하려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라. 죄송하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대요. 근데 그 길드장한테 문자나 뭐 전화가 오진 않았대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파산 신청 상담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길드장한테 문자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게임 접으려면 장비 다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문자로. 그래서 그 주말 아침에 PC방을 찾아가서 다시 로그인을 한 거죠. 그 길드장이 아직 안 들어왔길래 필드 돌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PC방 문이 좀 세게 열리더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하고 봤더니 저번에 폐공장으로 데려갔던 그 남자 3명이 문 앞에 서서 자기를 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얼어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카운터에 알바가 있잖아요. 알바한테 손짓으로 이렇게 휙휙 하더래요. 그래서 알바가 네? 이렇게 물으니까 CCTV 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바가 왜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 여기 사장하고도 아는 사이고 좋은 말 할 때 CCTV 꺼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알바가 무서우니까 사실 그 알바도 어린 청년이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냥 CCTV 녹화 기기 콘센트를 뽑은 거예요. 그제서야 그 3명이 PC방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똘비를 향해 걸어오는 건데 똘비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3명이 오자마자 그 똘비 머리채를 잡더래요. 그리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예요. PC방에서. 근데 똘비가 이제 중간에 끌려가면서 죄송하다. 다시는 안 하겠다. 접으려고 여기 온 거다. 장비 없애려고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듣지도 않고 그냥 끌고 가더래요. 그 상가 1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 대놨던 승합차에 태우고 그리고 승합차 타고 다시 어디론가 20-30분을 갔는데 며칠 전에 갔었던 그 폐공장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때리진 않고 뒷덜미를 잡고 폐공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거기 작은 방 같은 게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더니 거기가 문이 쇠창살로 된 문인데 팔이 통과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으로 돼 있었는데 그 문을 탁 닫더니 자물쇠를 쾅 채우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도 그냥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앞에 멀찍이 그냥 소파 하나 갖다 놓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만 보더래요. 그러다가 계속 똘비는 막 울부짖으면서 나한테 왜 이러냐고 계속 물어도 그냥 묵묵부답인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똘비가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 상황인데 말할 힘도 없더래요. 그래서 벽에 기대서 이러고 있는데 한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가오더니 초코바 하나랑 그 500ml짜리 물 하나를 이렇게 주더래요. 문틈 사이로. 그냥 허겁지겁 먹었대요. 너무 배고파서.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계속 이어졌대요. 하루에 초코바 한두 개 그리고 물 한 통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만 주고 그렇게 감금을 시킨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밖이 조용한 걸로 봐서는 벌레 소리도 들리고 한 걸 봐서는 새벽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바깥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 왔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엔진 소리가 꺼지더니 안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철 창살 사이로 얼굴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길드장인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놀라가지고 형님? 이렇게 불렀대요. 아니 형님이 왜 여기 있냐? 이 사람들하고 왜 형님이 같이 있지? 이런 생각으로 물었는데 길드장이 평소에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좀 차가운 얼굴로 형님은 뭔 형님이야?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 형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왜 내가 여기 있고 왜 지금 이렇게 된 거냐고 상황을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 앞에 와가지고 김똘비씨 지금 본인이 며칠 연체했는지 알아요? 묻더래요. 그래서 연체라뇨 형님 나 지금 매일매일 게임머니로 갚다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못 갚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길드장이 뭐라고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게임 머니로 갚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아니 이 사람이 장난을 치나 누가 이자를 게임 머니로 내? 나랑 장난해? 이러더래요. 뭐야? 그때서야 똘비가 느꼈던 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구나. 왜냐하면 계약서상에 게임 머니로 갚겠다는 조항은 없었고 그게 그냥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조건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고 그 연체날 이후로부터 계속 매일매일 복리처럼 쌓인 거죠. 연체이자가.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대요. 똘비가. 그러니까 길드장이 품 안에서 서류랑 인주를 하나 꺼내더래요. 그래서 서류랑 인주를 문틈 사이로 넣어주면서 확인해보라고. 김똘비 씨, 당신이 갖고 있는 공장, 부지 이거 하면 나한테 빌린 원금하고 이자하고 연체 이자하고 내고 조금 남을 것 같아. 어떡하실래?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서류가 부동산 인계, 네. 부동산 양도 서류, 그리고 공장 인계 서류 뭐 이런 걸로 해서 한 뭉텅이더래요. 뭐 등기부등본, 뭐 인감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이거 서명하면은 차액 돌려주고 그냥 깨끗이 끝내줄게. 어떡할래?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이걸 내가 지금 안 찍는다고 본인이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안 찍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주를 꺼내서 인장을 다 찍었는데 길드장이 서류를 받고 그냥 휙 가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새벽이 지나고 아침에 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인데 이후의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그 똘비라는 사람이 예. 집에 돌아왔을 때 네. 신기하게도 그 집은 안 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오. 집하고 그리고 차가 있었는데 집하고 차는 안 건드렸고 그리고 정말로 그 차익만큼을 현금으로 이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밀렸던 뭐 대금이나 임금 이런 걸 내고 보니까 이제 남는 거는 집밖에 없었고 네. 그래서 똘비는 그 뒤로는 그냥 누구도 좀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 똘비 아저씨를 마지막으로 본 게 PC방에서 아저씨들한테 끌려갈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 형하고 같이 놀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들이 오셔서 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CCTV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CCTV에 뭐 찍힌 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밖에 나가서 도로 쪽 CCTV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그냥 뭐 그 뒤로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PC방 사장님이랑 좀 연락이 되어가지고 같이 저녁을 먹다가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사장님도 제가 그 똘비 아저씨한테 돈을 받고 게임을 해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이렇게 된 내용을 알고 있냐. 그 PC방 사장님이 똘비 아저씨하고 육촌 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님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이 얘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야, 근데 아마 진수바리님도 저희 시나모에서 동네꼬마님 사연과 비슷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셨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내 얘긴데 하면서 아니 잠깐만. 근데 네, 좀 중요한 부분이 일단 게임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네꼬마님이 말씀하셨던 그때 당시 그 게임이랑 지금 네. 진수바리님이 말씀하신 그 게임은 저는 어떤 게임인지는 아니까 게임은 다른데 방법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 부분도 제가 듣긴 했는데 예. 그 사설 프리서버가 있잖아요. 네네. 그 동네꼬마님 사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 이야기에서 프리서버는 그냥 한 조직이 운영을 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만 운영되는 서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접속을 해보려고 해도 서버는 이미 없고 걔는 뭐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네, 게임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던 것 같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거 같은 그런 조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드네. 네, 저도 유사하다, 너무. 네, 유사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야, 근데 진수바리님께서 오늘 네. 이야기 굉장히 잘하시네요. 지금 막 식은땀 나고 막. 그 땀, 오늘의 그 땀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네. 다음번에는 그 땀이 안 날 거예요. 다른 이야기 하실 때는 두 네. 번째 정도 참여하시면 이제 그 땀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땀을 기억하고 추억으로 간직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진수바리님께서도 직접 엮여 있었잖아요. 어쨌든 알바여도. 네네. 네. 그러니까 더 섬뜩한 현실 공포였던 것 같고 게임을 하려면 본섭에서 하시는 걸
네, 그게 맞는 것 추천드립니다. 같습니다. 원래 이제 프리서비라고 예전에 한참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레벨도 빨리 네, 네. 오르고 네. 막 세지고 하니까 많이들 했었는데 그쵸. 근데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를 또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네. 또 다른 이야기로 꼭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네꼬마님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고 아마도 진수바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다 내가 겪은 거랑. 그래서 오늘 용기 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한 번 더 이런 일들은 허구가 아니라 정말로 지금 존재하는 이야기들이었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어느 곳에 어떤 조직과 어떤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게 설령 뭐 게임이든 아니면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에 많이 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의심하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